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밀투표 위반 여부를 놓고서는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 차례 원구성 파행을 빚은 함양군 의회는 5일 다시 의장단 선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사천 남해하동 당협운영위원회가 강대선 하동군의회 의장과 하인호 기획행정위원장을 제명해달라고 도당에 요청했습니다. 당협 측은 두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태.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2학년 가해 학생 4명이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 학교를 합쳐 40명이 넘었습니다. 사료값은 늘었는데 한우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사진전과 코믹 음악극, 각종 개인전이 열려 서부 경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나서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 시군의회. 일부 의회에선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일 기자회견에 나선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최근 진행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밀투표 위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표 위원들이 기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펼쳐 보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일축하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의회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제약 없이 비밀투표가 진행되었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과 권리를 정말 모독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강력 대응을 시사했던 민주당 측이 지난 2일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이번 논란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서 잡음이 불거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진주시 의회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함양군 의회에서는 원구성을 위해 열린 임시회가 개회 1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맞았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의원 간 이견이 정회의 이유로 알려졌는데 선거에 앞서 한 지역 주간지에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는 보도가 나와 밀실 담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는 5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중단됐던 후반기 원구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적인 선출 절차에 대신에 밀실에서 당호하여 자리 나눠 먹기식의 의장 선출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시 의회와 산청, 남해군 의회는 비교적 순탄하게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산청군 의회에선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의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의정사상 첫 여성 의장이 선출된 제9대 후반기 남해군 의회는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준비 중이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마친 사천시 의회는 4일 각 상임위원장을 뽑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최근 하동군 의회가 파행 끝에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협위원회는 일부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이들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하동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당협운영위원회가 제명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하동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2명, 민주당 4명이 참석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대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고 하인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장 2석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회 11석 중 7석으로 절대 다수지만 사실상 의회 주요직을 민주당에 내준 겁니다.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협위원회는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해당 행위로 결론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소속 의원끼리 자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협 관계자는 중앙당의 선거 지침과 징계 조치까지 안내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당협은 이번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강대선 의장과 하인호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경남도당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과 후배들에게 금품을 뺏고 협박한 사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와 인근 학교까지 조사했는데 피해자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불거진 진주 모 중학교의 대규모 학폭 논란. 교육당국은 해당 중학교와 인근 중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 4명은 같은 학교의 1, 2학년 30명과 인근 중학교의 1, 2학년 11명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126만여 원에 달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다음 날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은 피해 학생들에게 신고 여부를 파악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접촉,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되는 조치인 2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 정지나 전학 등 6호 이상의 조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아직 해당 학교의 사안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그 이상의 처분을 결정하는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개최는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 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얘기라서 다른 건에 비해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조사 진행이 더딘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들이 파악한 폭행 사례와 피해 학생 수 등이 전수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아이가 당한 것도 폭행이 하나고, 그리고 저희 아이 친구들 중에서도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폭행이 없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교육당국에서는 관련 학교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정상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경찰에서도 일부 혐의점을 파악해 공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료값은 늘었는데 한우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키울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남도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농가들은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 장갑을 낀 농민들이 수소에서 뽑아낸 정액을 암소에게 주입합니다. 수소를 암소에 직접 교배시키지 않고 사람이 필요시 수정시키는 인공수정입니다. 농민이 직접 진행할 경우 번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공수정사에 의존하지 않아 무엇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1차원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으로서 자가 부담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 소를 직접적으로 인공수정함으로써 소 관리를 더 요령 있게 할 수 있고. 수요 감소로 한우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사료값 등 유지비는 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자 경남도가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값 지원과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실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산지 가격의 지표로 여겨지는 7개월령 수송아지의 가격과 거새우의 가격은 28% 정도 감소한 반면 배합사료 가격은 3년 새 40%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우 한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 원으로 산지에서는 키울수록 손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전국 한우 농가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고 한우 농가 자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유통 단계가 소매가를 끌어올렸다며 산지 가격 소비자 가격 연동제 시행 등도 주장했습니다. 음식점까지 식당까지 오는 데는 한 4-5군데의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칩니다.
대로 짚부는 거죠, 이게. 그렇게 유통 구조 이런 개선이라든지. 어려운 상황 속 올해 경남의 한우 사육 농가는 지난해보다 800여 곳 넘게 감소한 상황. 농민들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와 프랑스 투레트시가 문화와 관광, 교육 교류를 위한 우후도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투레트시는 진주 출신 고 이성자 화백의 작업실 아틀리에 은하수가 있는 곳으로 은하수는 지난 5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일 아틀리에 은하수를 찾은 조규일 시장과 투레트시 관계자들은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이 화백의 큰아들 신용석 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이성자 화백의 유품 일부를 진주시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2일 포르투갈을 찾은 조 시장은 곧바로 조영무 대사를 만나 유네스코 전통공예,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 행사와 K기업가 정신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천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항공국가산단 준공을 앞두고 매년 10억 원씩 향후 5년간 5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기업 보조금과 용지 매입비, 성과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3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군정 운영 언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소관 부서장,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선 민선 8기 군정 2년 동안 추진된 사업 현황과 후반기 중점 시책,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주요 성과로 남해 여수 해저터널 착공과 신청사 건립 추진, 생활 밀착 복지 확산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중점 시책인 국도 3호선 창선 3동 구간 확장 사업과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정조환경 개선 사업 등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3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민선 8기의 주요 성과와 핵심 추진 사업 상황 발표, 후반기 추진 방향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승철 군수는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을 위해 필수 의료 기반 시설 확보, 최고의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하동 군립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의 미래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사진전과 코믹 음악극, 각종 개인전이 열려 서부경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요즘,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요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꽃안관 쓴 소녀. 흑백 사진으로 남겨져 과거의 기억을 되짚는 듯합니다. 사람과 조형물 각각을 비슷한 구도에서 찍거나 각기 다른 사진의 산능선들을 이어지도록 배치해 대칭감이나 연결성을 강조한 전시작들도 눈길을 끕니다. 대상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사진으로 포착한 것들이거든요.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감정 이런 것들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지금은 타지에 살고 있는 하동 출신 작가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등 고향 가는 길의 풍경들을 렌즈에 담았고, 수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다른 작가는 남강 일대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김남효, 문도실, 윤창수 세 작가의 사진으로 배틀하자는 진주 루시다 갤러리에서 7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극단 현장이 하동을 배경으로 한 코믹 음악극 세신사 하동구로 돌아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과 세신사라는 직업을 통해 아버지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번 작품.
하동포구 80리와 하동포구 아가씨, 하동으로 오세요 등 대중가요와 창작곡, 유쾌한 춤으로 다양한 감정과 인생의 순간들을 극적으로 풀어냅니다. 공연은 7월 17일과 18일 저녁 7시 30분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새하얀 치자꽃이 잎사귀들과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네모난 틈 사이로 꽃이 고개를 내민 듯한 작품들이 다수 보이는데 먹구름에도 아랑곳 않고 감상객을 바라보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작품들의 배경색으론 포근한 해질녘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주로 쓰인 것이 특징. 박영규 초대 개인전 공조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3층 법원갤러리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립니다. 화면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호박 하나. 흔히 하는 주황빛이 아닌 흰색과 푸른색으로 표현돼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단면이 하트 모양으로 잘려져 있거나 과일 바구니를 채우고 있는 호박 등 전시장이 온통 호박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 부귀를 상징하는 만큼 작가는 이 호박 그림들을 통해 감상객들에게 행복감과 여유를 안겨다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호박이라는 식물을 통해 행복감, 충만감, 사랑,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끝없이 내달리는 삶 속에 쉼표를 찍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숙희 개인전 호박꽃이 피었습니다는 7월 11일까지 진주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일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 창작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진주지역 어린이집 5세, 7세 유아 20여 명은 박물관에서 저작물들을 체험하고 나만의 저작물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립저작권박물관은 상설 전시와 함께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저작권박물관은 알찬 여름방학 보내기와 마술로 만나는 저작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립 국립저작권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시연계, 진로연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9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예술 창작형 프로그램도 3종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사전 예약하셔서 박물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간 관광 특화도시 진주시가 진주성 야경을 배경으로 역사체험극 도보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진주시가 기획한 백투더 1592 진주성은 진주대첩이 일어난 1592년 세계의 위인들을 주제로 한 역사 스토리텔링 도보투어입니다. 김시민 장군부터 갈릴레이, 케플러, 엘리자베스 1세 등의 스토리를 관객 참여형 상황극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2회씩 총 4차례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도는 3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 행사 100일을 맞아 전국체전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상품 증정 응모 이벤트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김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경남 지역 75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와 한전 사천지사가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살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한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이 평소와 다르게 분석될 경우 사천시 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24시간 안부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SUV 등 세대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일 오후 12시 10분쯤 함양군 서상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SUV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라오던 SUV가 2차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주춤하는 동안 다시 맑은 하늘 보이고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식중독 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음식 위생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동과 산청, 함양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1도, 남해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에는 오후에, 제주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26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고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